안녕하세요. 우리 두산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저는 현재 토요일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약 4% 정도 상승 보여주었다가 결과적으로 종가는 3.5% 정도 하락을 해주는 모습으로 59,700원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절대로 두산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두산은 오히려 장 초반, 장 중반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수가 무너지면서 동반적으로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무너졌는데 미국이 목요일날 신고가를 써줬죠. 모든 지수가 신고가를 써줬고 유럽과 전 세계가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수도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죠. 근데 어제 장은 솔직히 좀 너무한 그런 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 종목이 약 2,500 종목이 있는데 약 2,100 종목 정도가 전부 다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도 섹터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강하고 시총이 큰 종목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너무나 좋은 우량주라는 거죠. 이러한 기업들도 모두 다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좀 굉장히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장이었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수 차트를 보면 이날 1.8%나 하락을 했다가 1.3%나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11선 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양봉이 돌아섰고, 종가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이 앞에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그런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신고가를 써주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런 양봉 캔들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시가는 좋았습니다. 시초가는 갭상승을 하면서 우리 종목들 전부 다 좋았어요. 반도체도 좋았고, 로봇도 좋았고, AI도 좋았고, 자동차도 좋았고, 원전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아래 꼬리도 없이 끝까지 밀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11선까지 이탈해버렸고,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이 자리, 최근 최저가 종가 자리, 이 자리를 좀 지켜주긴 했는데 아래 꼬리가 전혀 없이 너무 강하게 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밑에 지금 21선이 여기 있고 여기 갭 자리가 또 있죠.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겠고, 주봉을 한번 살펴보면 도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 자리에서 나온 도지는 안 좋은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차트의 종가상으로만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주봉은 나쁘진 않아요. 어찌 됐건 간에 양봉 거래량이 터져 있고, 그리고 3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자, 실제로 이 장대 양봉, 이 양봉에서 크게 이탈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도지 모양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라는 거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차트보다 더 우려가 되는 게 바로 이 하락의 이유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원전 전체적인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두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우리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고 글로벌 시장에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나라와 좀 비교를 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늘은 좀 무너졌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그런 차트긴 한데, 다시 한번 갭 상승으로 만약에 돌려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월요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긍정적인 부분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면, 자, 미국은 이렇게 좋았습니다. 신고가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보면 상승 마감한 나라도 있고 하락 마감한 나라도 있는데, 하락을 했더라도 크게 하락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전 세계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 코스닥은 2.2%나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1.99%나 하락을 했습니다. 2%나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라는 건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있었죠. 이때 실제로 뭐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뭐 끝장전을 보느냐, 뭐 미국까지 참전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빠졌을 때가 2% 빠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에서 뭐 전쟁이 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국내 증시를 가서 보면 160 종목이 상승을 하고 741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349 종목이 상승을 했고 1284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거의 85%나 되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였다고 우리 증시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 아마도 4일부터
관세율 적은 서한을 각국에 보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90일 동안 관세 유예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마도 내일 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고 하면서 서한에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수출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GDP는 사실상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에서 30%의 추가적인 관세가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필 우리나라는 기술 강국이다 보니까 수출하는 것들이 모두 다 미국에게 굉장히 안 좋고 우리나라에겐 굉장히 득이 되는 그런 물품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자동차, 반도체, 조선, 가전, 그리고 기술주는 아니지만 식품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성장을 시켜주는 그런 종목들이 모두 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 증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우려가 우리 증시를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뜨렸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모아놓은 관심 종목을 좀 섹터별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보실 거는 전기입니다. 자, 여기 딱 한 종목 한국전력만 이렇게 3.7% 상승 마감을 해주었죠. 자, 한국전력은 전기이기도 하지만 원전주예요. 원전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한국전력과 두산이 강한 흐름을 좀 만들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전력만 이렇게 양봉을 마감했고 나머지 전기주 싸그리 다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했죠. 그리고 특히 대장주 HD 현대일래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LS 일렉트릭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도 지금 바닥 구간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은 어제 이 그동안 7개월 동안의 박스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 강한 돌파를 만들어주면서 7만원에서 7만 5천대까지도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장 초반에 역시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음봉 마감을 했고요. 모든 반도체 섹터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자, SKC도 보면 오늘 6.4%나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필옵틱스도 마찬가지예요. 4.6%나 갔다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3%나 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고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거의 다 반도체에서도 거의 모든 종목들이 파란색이죠. 자, 원전주와 정쟁주와 그리고 LNG, 자, 알래스카주와 그리고 조선주 전체적으로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자, 한국가스공사 하나만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3%나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7%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로봇주 전체 다 보면 다 파란색이죠. AI 최근에 굉장히 AI 강한 흐름 보였죠.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파란색이죠. 그리고 대북주들도 대부분 파란색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좀 강했던 게 이 스테이블 코인, 이게 조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 저 PBR주 최근에 현대차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서현 최근에 엄청나게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죠. 근데 지금 3일 만에 이렇게 올렸던 주가를 그대로 다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코스피를 5천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면서 상법 개정까지 만들었죠. 그게 어제 완전히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법 개정 이슈로 해서 이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겠구나 했는데 이게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적 대비 시총이 낮은 종목들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주와 태양열 모조리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승했던 종목은 뭐냐? 오늘 상승했던 종목은 중국 관련주만 올랐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대부분 중국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회사들, 중국의 화장품주나 뭐 중국에 연관된 그런 회사들만 좀 올랐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정말 거의 다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이랬다는 걸 좀 말씀드렸고 두산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종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장 종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코스닥은 기관과 외인 모두 다 이렇게 풀 매도를 해주었고, 코스피는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기관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적으로 좀 병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진짜 오늘만큼은 정말 우리 증시를 정말 욕해주고 싶고, 사실 오늘 같은 날이 있다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 완전히 좀 떠나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기관들은 정말로 악질 중에 악질,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장 초반에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장 초반에 지금 여기 기관 4,200주 매도가 2,500주에서 3,000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은 500주 정도 플러스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장 초반에 지수를 이끌어주었던 이 세력은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이 기관이 2,500주, 3,000주에서 3,500주까지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외국인이 동반적으로 같이 매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외국인이 거의 보합에 가까울 정도로 이 매수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서 0에 가까울 정도로 매도를 했는데, 얘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4,200까지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를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방어를 해줬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방어를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1200까지 매수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에서 버텼다는 거죠. 오늘 진짜 나쁜 놈들은 바로 이 기관과 금융 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정말 이 기관과 금투, 투신, 연기금 좀 모두를 욕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무너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 관세 요거 하나 때문에. 그럼 다른 나라들은 관세 협상했나요? 얘들도 다 안 했단 말이에요. 아까 뉴스를 보면 트럼프가 매일 각 국가별로 10통씩 편지를 보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나라 예를 들면, 자, 일본도 지금 뒤로 밀렸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뒤로 물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어떻게 됐어요? 일본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 니케이 보세요. 니케이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장이 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부터 두산 차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두산의 차트를 보면 굉장히 좀 애매하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장대 양봉, 거래 터진 장대 양봉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자리를, 이 시가를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장대 양봉은 지금 이 시가보다 지금 이 중심값에서 상등분을 했을 때 이 자리, 지금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마감했다는 거예요. 살짝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가에서는 사실 무너지진 않았어요.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무너뜨렸고, 그리고 21선은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적인 부분에서 좀 안 좋다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자리가 지금 이 자리를 계속적으로 좀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며칠 동안 지지받다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8만원대까지 돌파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시초가에는 가능할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무너뜨렸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를 보면 61,000원 그리고 61,100원,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최근에 이틀 동안 조정이 나왔지만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주봉을 살펴보면, 자, 굉장히 윗꼬리가 긴 장대 음봉이 나왔고 수급도 꽤나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5일선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자, 긍정적인 부분은 5일선이 다음 주에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주에 이 주봉 마감이 적어도 61,000원 이상이나 아니면 양봉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다음 주에 61,000원이나 61,200원 이 사이에서 형성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끌어올려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너무 큰 거래량이 터지고 너무 좀 안 좋게 마감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주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3일선과 5일선을 타고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5일선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주봉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1, 2주보다는 조금 더 길어져서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
이 정도 시간이면은 충분히 어떠한 문제가 없고 이 관세가 제대로 좀 협상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었다고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의 장 초반에 40만 주 정도까지 매수를 해주면서 4%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64,000원대까지 상승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씩 팔긴 했어요. 그래도 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1분봉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자리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리를 지켜주고 내렸다가도 다시 한번 올려주고 또 내렸다가도 다시 올려주고 이런 모습을 반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지수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와 두산 에너빌리티 나란히 한번 보면 자, 장 초반에는 두산은 이렇게 강력하게 쭉 계속적으로 버텨준 모습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코스피는 자, 이때 장 초반 10시 전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도 두산은 버텼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양봉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코스피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데 이때부터 약 1시 부근부터죠. 자, 이때부터 코스피가 다시 한번 수요일날 나왔던 1.8%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11선 돌파를 해줬던 그런 모습처럼 좀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두산도 갑자기 함께 무너졌다는 거예요. 코스피 차트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장 초반에는 오히려 강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굉장히 좋은 호재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목요일 날 원전주들이 빠졌던 이유가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금을 없애기로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하원에서 거절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금요일 날 이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 있는 돈이 이제는 원전으로 더 추가적으로 쏠릴 수가 있겠구나, 더 많은 정책으로 밀어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산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산이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강한 이유는 자,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네임 밸류가 전 세계인들이 원전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두산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부분 제가 전체적으로 원전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르비테 원전 해체주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우진엔텍도 마찬가지고요. 한전기술이 두산에너빌리티 다음으로 대장을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두산이 이 구간에서 쉬고 있을 때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그런데 얘는 계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얘는 25%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BHI 원조 대장이죠. 얘가 제일 먼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두산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얘도 두산이 지금 이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얘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만 지금 20% 정도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나머지는 더 큰 하락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기술도 보면 자, 얘는 이렇게 신고가를 써주고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두산이 무너졌던 날 오히려 얘는 더 큰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대로 다시 다 뺐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황을 지금 위기로 생각하냐 기회로 생각하냐, 이거는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고점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했냐, 이러한 관점에서 누군가는 위기라고 생각할 거고 누구는 기회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자리가 갔을 때 항상 분할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수급주들, 시총이 큰 종목들은 특히나 항상 우상향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러한 구간 조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었던 거고, 특히나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이런 자리에서는 이전 고가나 이전 종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한번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이때부터 지금 20%나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위기로 느껴지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도움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이렇게 찍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20%, 25%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자리를 한번 볼게요. 지금 두산은
이 자리가 무너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차트에 있습니다. 실제로 고점 대비해서 크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을 보면, 한전 기술을 보면, 자,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을 했죠. 거의 절반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더 무너진다고 하면 한전 기술이 곧 한수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얘도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얘만 이렇게 크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산은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산이 얘처럼 더 크게 무너진다고 하면, 그리고 얘도 차트를 일단 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깼습니다. 이 자리를 깼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얘가 만약에 더 무너진다고 하면 두산이 조금 더 무너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얘가 여기까지 다시 무너진다는 건 생각을 하기가 힘들고요. 그 이유는 완전히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죽을 수가 없는데 두산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얘랑 같이 키 맞추기를 한다고 해서 두산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면 얘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BH도 마찬가지예요. BH도 마찬가지로 얘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예요. 2024년도 이 실적을 2025년도 1분기 실적 하나만으로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무려 127%나 돌파를 했어요. 그럼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실제로 실적만 보면 얘가 두산보다 더 좋은 회사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도, 자, 얘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뭐 아직 지금 여기 지지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나 뭐 요 정도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전 기술도 오히려 더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두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할 수 있다는 이거예요. 하지만 더 이렇게 밑까지 빠지는 거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섹터 관점 그리고 실적 관점에서 좀 무너뜨리기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좋은 종목들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빠르게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요거 차이지, 어차피 가야 될 놈들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 지지선 매수를 해야 된다. 저항선에선 반드시 분할로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돌파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좋은 매매 좀 하시기 바라겠고, 자, 일단은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기회로 잘 삼으셔서, 자, 평단은 더 낮추시고, 그리고 그동안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매수 못하셨던 분들 이 기회 반드시 잡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주가 조정 때문에 하락을 했던 전체적인 주도 섹터들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났다고 아까 보여드렸죠. 많은 종목들이 전부 다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자,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좋은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한 번씩 소개도 해드리고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